자, 교재 178페이지까지 왔습니다. 개공사 등의 의무편 해서 여러분, 우리 법을 배우는 여러분들은 법이라는 것이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니까 지금 제목이 의무다 이렇게 돌았다는 뜻은 이제 우리 단원의 한가운데 돌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문제도 한 7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자, 개공사의 의무편하고 출발을 했고, 오른쪽 177페이지 하단 첫 번째 의무가 시인이 성실해라 라는 의무입니다. 뭐 제목은 읽어드렸지만 당연한 거죠. 자, 제일 밑에 개공사 및 소공사는, 자, 개공사 동그라미, 소공사 동그라미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고 시인이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게 시인이 성실의 의무인데, 읽어는 드렸지만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그 중개를 할 때는 시인이 성실해야 되고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뭐 매도인 편만 들거나 매수인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 그래서 시인이 성실입니다. 넘어가면 178페이지도 당연합니다. 상단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자, 법을 배우는 분들은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말이 기니까 선관주의 의무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로서도 주의 의무가 있다. 선관주의 의무가 있는데 거기 2번 제목 옆에다가 크게 판례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아, 이것은 판례가 제시하는 의무다. 판례 하나 적어 놓으면 끝났고, 자, 내려가면 중간에 비밀 누설의 금지가 있는데 이것도 또 상식이죠. 자, 2번의 첫째 줄 개공사 등은 이렇게 나갑니다. 개공사 등의 동그라미. 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개공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이거를 비밀 준수의 의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제가 읽어드렸지만 모든 업종에서 요구합니다. 여러분 경찰관이나 군인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줘야 되겠죠. 학교 선생님도 학생의 비밀을 준수해 줘야 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의사도 환자의 비밀을 지켜줘야 된다. 그죠? 무슨 놈의 의사가 그죠? 저 환자는 코만 빼고 다 고쳤어요. 이렇게 하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 그죠? 고쳤거나 말았거나. 그래서 모든 업종에 비밀 준수가 있으니까 중개를 하실 때 매도인의 비밀을 알게 되거나 매수인의 비밀을 알더라도 비밀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가볍죠? 근데 이건 시험에 가끔씩 잘 들어와요. 자, 그러면 비밀을 준수해야 됩니까? 이런 정도 수준은 안 나오겠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아니까 위반 시 제재를 체크하셔야 돼요. 오른쪽 179페이지 상단 위반 시의 제재. 자, 1번 개공사 등이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밑줄 걸까요?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다. 보기보다 벌이 좀 세죠? 여러분 비밀 위반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매도인이 우리 아파트 좀 팔아주세요 하고 오는데 알고 보니까 아, 처갓집으로부터 받은 거구나. 이런 비밀을 알게 되면 지켜줘야 되는데 매수자한테 가서 받은 거니까 더 깎아달라고 사달라고 하세요. 이런 이야기 하다가 걸리면 1년에 1,000이에요. 그죠? 그래서 비밀 준수 의무인데 더 시험에 잘 나왔던 게 거기 동그라미 2번 밑에 들어오면 이 비밀 누설 금지 의무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줄 것입니까? 반의사 불벌죄 줄 거놓고 규정하는데 이 반의사 불벌죄라는 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죄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비밀을 준수해야 된다. 맞습니까? 근데 위반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인데 이 죄는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한다. 거기까지 연결하는 거고,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하지 마세요 하면 처벌하지 않는 죄를 적용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아주 독특한 내용이죠. 이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우리 사회의 형법은 그죠?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처벌하지 마세요 하면 처벌을 안 하는 게 원칙일까요? 그래도 할까요? 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는 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죠? 누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사람을 죽였다는 말은 큰 죄를 지었잖아. 그죠? 근데 그 피해자를 사람을 죽였는데 가해자 쪽에서 야, 사람은 어쩌다 죽었고 한 100억 줄게 없는 걸로 하자.
그러면 100억 받고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처벌을 안 한다면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막 죽이고 다녀도 된다. 이 말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피해자의 사회에 관계없이 처벌합니다. 하는 게 원칙인데 뭐 20년 징역 받을 거 10년으로 깎아줄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한다? 처벌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은 뭐라 그랬습니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않는 죄가 있다고. 이를 뭐라고 부른다? 반의사불벌죄.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비밀준수 위반입니다. 그렇게 세 가지를 연결합니다. 자, 더 이상 문제 나올 건 없죠. 비밀을 준수해야 된다. 위반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인데 이 죄는 무슨 죄를 적용한다?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된다. 그럼 다 했고, 자, 이제 의무편에서 중요한 게 이제 179페이지부터 출발을 합니다. 확인 설명 의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자, 지금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고 이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을이 있겠죠.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자, 여러분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5억에 사겠다 팔겠다 그랬겠지. 자, 계약이 체결이 되면 계약금 지급하죠. 그리고 한 달 있다가 중도금, 그 다음에 잔금, 이렇게 계약이 진행이 되는데 계약이 체결이 되고 나면 무엇 때문에 말썽이 제일 많습니까? 제일 말썽 많은 것, 이 물건 때문에 말썽이 제일 많습니다. 좋다고 해서 샀는데 가보니까 바퀴벌레 버글버글 하더라. 그죠? 또는 물건이 다 썩었더라. 등등 물건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나니까 이 물건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잘 확인하고 설명을 해야 된다. 라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시험에서 빠질 수 없는 단원이죠. 그래서 지금 179페이지 제목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제 이렇게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 단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출발할 때마다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사장님인 개공사라면 아파트를 하나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이렇게 오면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제가 먼저 물어보니까 수험생 여러분들이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잘 설명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있는데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 해야 되냐 지금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방법을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자, 두 가지라는 말은 첫째, 의뢰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하고 2번, 중개가 완성이 되면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 다시 물건을 어떻게 잘 설명해야 됩니까? 하니까 의뢰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하고 중개가 완성되었다라는 말은 계약이 체결이 되면 이렇게 합니다.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봅시다. 내려가면 1번 확인 설명 의무 찾았나요? 개공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자, 의뢰 찾았습니까? 의뢰에 동그라미 해놓고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자, 취득은 네모. 얼마나 중요하길래 네모하라 그랬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 동그라미 합니다. 그리고 줄 거 씁니다. 토지 대장 등본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 밑에 줄에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까지 줄 거 놓고 제시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찍습니다. 얼마나 내용이 단조롭습니다. 근데 이거를 시험에 탁 내면 이 자리에 계시는 50%는 틀립니다. 자, 지금 제가 체크해 드렸으니까 대답해 주세요. 의뢰를 받았다. 이 말은 하나 팔아주시오, 사주시오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면 일단 누구에게 설명하래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네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갑, 을 중에 취득하는 자가 누구지요? 그렇지, 을에게 설명하라 이 말이잖아 지금. 그죠? 취득하는 자에게 토지 대장 등 등본 등 자료를 제시하면서 성실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랬고 동그라미 해드렸어요. 그때 자료라는 것은 뭐 토지 대장, 등기부 등본 이런 자료를 가지고 제시하면서 설명하라 그랬는데 지금 동그라미 딱딱 찍었지만 이게 얼마나 편안합니까? 취득하는 자에게 자료를 제시하면서 성실하게 설명하는데 첫 번째 틀리는 방법, 의뢰를 받았을 때는 양 당사자에게 성실하게 설명해야 된다. OX,
X잖아. 취득하는 자한테만 한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이게 시험지상에서 흘러갈 때는 그렇게 매끄럽게 보여요. 물건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들에게 성실하게 설명해야 된다. 맞다 하면 틀리죠. 이 사람에게 설명할 필요 있다 없다? 없죠. 왜? 물건에 대해서 알아도 갑이 더 잘합니다. 여러분이 갑한테 가서 이 아파트는 20층 중에 12층에 있으며 지하철 몇 미터 거리에 있고 막 설명하면 갑이 듣다가 어디 아프십니까? 이런 소리 듣습니다. 물건에 대해서 알아도 갑이 더 잘 알잖아. 그죠? 그래서 갑에게 설명하는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에게 설명한다에 첫 번째 당한다고요. 두 번째 당하는 방법. 의뢰를 받았을 때는 취득하는 자에게 성실하게 설명해야 한다. OX. X라니까 말로만 설명하면 안 되고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해야 돼. 그죠? 제시, 설명 딱딱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동그라미를 찍어 드렸습니다. 또는 의뢰를 받았을 때는 취득하는 자에게 자료를 교부하면서 성실하게 설명해야 한다. OX, X죠. 아직까지 계약도 안 됐는데 자료를 교부해 줘야 될 필요까지는 없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제시, 설명 정확하게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취득하는 자에게 자료를 제시하면서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잘 했어요. 그러니까 의뢰 설명을 듣고는 물건이 좋구만. 내가 사겠소 하면 계약이 체결이 되잖아. 그죠? 계약이 체결되는 걸 뭐라 그런다? 중개가 완성이 되면. 자, 이때는 이렇게 하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교재 넘어가서 중개가 완성이 되면 여기죠. 교재 183페이지입니다. 183페이지 제일 상단. 자, 개공사는 중개가 완성이 되어 찾았나요? 완성에 동그라미 해놓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확인 설명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면 동그라미 서면 동그라미 작성 동그라미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교부 동그라미 3년 동안 3년에도 동그라미입니다. 지금 동그라미는 빠지면 틀린다 뜻이에요. 3년 동안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보존에도 동그라미.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체크해 드렸던 것. 중개가 완성이 되면 첫 번째 잡아야 될 것이 양 당사자들에게 해야 돼요. 자, 양 당사자라는 말은 매도인, 매수인에게 하는데 어떻게 한다? 동그라미 하셨죠? 서면으로 작성하여 그것에 대해서 서명 날인하여 하며 당사자들에게 교부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를 동그라미를 딱딱딱딱 쳤다고요. 예를 들어서 양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작성하면 된다 하면 틀려요. 이게 서명 날인도 해야 되고 교부도 해야 되고 자기가 보존도 해야 돼. 이걸 끈끈이 위반하면 전부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지금은 여러분한테 아직 제재까지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내용을 받아들이고 이제 이거 위반하면 이렇게 따라갈 거니까 끈끈이 의무다 하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서면, 작성, 서명 날인 교부, 보존하는데 자, 번역하기를 서면이 뭡니까 하면 곧 보게 되는데 확인 설명서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곧 보게 되는데 1, 2, 3, 4라는 네 가지 양식이 있어요. 자, 이 네 가지 양식을 가지고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작성 누가 할까요? 지금 그 조문이 개공사는 이렇게 출발했어요. 그래서 사장님인 개공사가 작성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라고 사는 사람, 파는 사람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내가 작성하고 서명 날인 누가 할까요? 개공사가 해야 되지. 내가 이 물건을 이렇게 설명했어. 이렇게 당사자에게 서명 날인하고 교부하래요.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되니까 말하지 않더라도 몇 통 작성할까요? 자동으로 3통 작성해야 돼. 왜? 당사자들에게 교부하고 자기도 하나는 보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간 보존한다? 3년간 보존하라고 지금 동그라미를 한 거예요. 끈끈이 의무고 교재 표시도 되어 있지만 시험에 잘 들어옵니다. 짚으셔야 될 내용입니다. 서면, 작성, 서명 날인, 교부, 보존의 의무가 있고 이거 위반하면 전부 업무 정지 받습니다. 그래서 자, 의뢰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하고 중개가 완성이 되면 이렇게 하는데 여기 법이 도입이 되기를 자, 작성을 할 때는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도 같이 작성할 수 있다. 이게 법에 들어왔습니다. 자,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작성을 하면 서명 날인도
수행한 공인중개사는 같이 서명 날인합니다. 자, 이게 법에 도입이 되어서 지금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필기를 아주 깔끔하게 했잖아. 그죠? 이렇게 필기는 본인들도 깔끔하게 하고 설명도 잘 되었는데 이거를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필기하고 나면 꼭 확인 학습을 해줍니다. 이런 필기 위주로 합니다. 자, 확인 학습. A가 개공사입니다. 여러분 개공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장님이다 이 말이에요. 개공사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면 자 보시면서 확인 설명서는 누가 작성할 수 있을까요? 보면서 대답합니다. 계약을 누가 했다? 개공사가 했다. 그러면 확인 설명서는 누가 작성할까요? 답은 개공사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틀리게 물어도 따라오면 안 되고 정확하게 보시라고요. 수행한 공인사는 자기가 업무를 했을 때 한다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제가 틀리게 물어도 바로 대답하셔야 돼요. 누가 작성할까요? 하면 개공사만 작성합니다. 서명 날인은 누가 할까요? 개공사가 서명 날인합니다. 교부도 개공사가 하고 자기가 3년 동안 보존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업무 정지예요. 자, 한 번 더 합시다. 이번에는 개공사가 아니고 A가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자격증 가지고 일하고 있는 직원이 있죠. 소공사가 계약을 체결했대요. 자, 확인 설명서는 누가 작성할까요? 답은 개공사가 작성해도 되고 소공사가 해도 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원래 업무는 개공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일을 했으니까 수행한 공인중개사도 작성할 수는 있다. 이게 들어왔다고. 그죠? 자, 그러면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서명 날인은 누가 할까요? 답은 개공사와 소공사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공사는 안 빠진다. 자꾸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대표자이기 때문에. 자, 소공사가 작성을 하고 서명 날인을 같이 했더라도 교부는 누가 할까요? 매도인에게 매수인에게 교부해 주는 거 개공사가 교부해야 돼요. 사장님이. 보존은 누가 할까요? 개공사가 보존해야 돼요. 지금 적어놓고 느낌을 좀 가지셨습니까? 자, 한 번 더. 이번에는 A가 소공사가 아니고 중개보조원입니다. 여러분 자격증 없이 일하는 직원이 있죠.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확인 설명서는 누가 작성할까요? 답은 개공사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개공사가 작성을 하면 서명 날인은 누가 할까요? 개공사만. 교부는 누가 하고? 개공사가. 보존도 개공사가 한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딱 들어보니까 중개보조원은 계약을 체결하면 작성, 서명 날인 보관의 의무가 없죠. 그죠? 그러면 중개보조원은 계약이 체결되면 뭐 하면 될까요? 옆에다가 적습니다. 빤히 쳐다본다. 이렇게 딱 적어 놓습니다. 계약서 이렇게 잘 적는 일에 빤히 이렇게 쳐다만 보면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해주는 뭔가 느낌이 좀 와야 돼. 소공사는 자기가 작성한 것에 대해서 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는, 작성할 수 있지만 중개보조원은 뭐 하고 있으면 된다고요? 빤히 쳐다본다. 약간 삐딱하게 봐도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서명 날인 작성의 의무가 없다라는 걸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한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하는 방법을 알았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설명해야 됩니까? 확인 설명하라는데 설명사항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돌았고 설명사항 교재 뒤로 돌아가서 여기 있습니다. 교재 180페이지 제일 하단 확인 설명사항 찾았습니까? 거기 확인 설명사항에 제일 밑에 보면 개공사가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번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면적. 또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나오죠 지금 그죠? 제일 앞에 일단 동그라미 중. 오른쪽 갑니다. 2번 소유권, 전세권 등의 권리관계도 설명해줘라. 어디 동그라미? 동그라미. 여러분은 소만 보면 소유권만 찾아내면 된다 그랬잖아요. 3번 토지 이용 계획 등 공법상 제한사항도 설명해라. 동그라미. 4번 수도, 전기, 가스 등 시설물의 상태, 중앙집중식이다, 도시가스가 들어옵니다. 이런 걸 설명해 주는데 어디 동그라미 하고 싶습니까? 동그라미. 그럼 수만 보면 수도 찾아내시면 저절로 시험에서 전기, 가스 등 시설물은 올라온다 그랬죠. 자, 5번 벽면과 도배의 상태, 동그라미입니다. 그리고 6번은 워낙 중요하니까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도 설명해 줘라. 아래의 첨가에 첨간 소음이 있고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줘야 돼요. 7번 도로와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도로할 때 도 동그라미 합니다. 8번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 조세할 때 세에다가 동그라미, 이거 취득하면 세금이 얼마쯤 나옵니다. 이것도 설명해 줍니다. 그 다음에 9번 거래 예정 금액 예 동그라미, 보수와 실비할 때 실도 동그라미, 양이 많죠. 자, 이렇게 따라갑니다. 시험 칠 때까지. 확인 설명 사항이 무엇입니까? 중, 도, 수, 도, 소, 공의 세, 예, 시를 확인 설명한다. 이렇게 따라가고, 무슨 구다는 소리 같지만 시험 칠 때까지는 줄줄줄 나오도록 만들 거예요. 자, 다시 확인 설명사항, 지금 교재에 동그라미는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기억한다고요? 중, 도, 수, 도, 소, 공의 세, 예, 시를 확인 설명한다. 자, 이렇게 적어놓고 다시 확인 한번 해봅시다. 중이 뭐죠? 여러분들은 중개 대상물만 찾아라 그랬잖아. 그러면 종류, 소재지는 저절로 시험에 올라옵니다. 도 하면은 도배를 기억합니다. 도배 딱 찍으면 벽면의 상태 시험 올려준다니까요. 수 하니까 뭐가 보이죠? 수도 찾아내면 전기, 가스 등 시설물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도 하면은 도로 찾아냅니다. 18m 도로를 물고 있고 지하철은 몇 미터 거리에 있다. 이 아파트는. 소 하니까 뭐가 보이죠? 소유권 찾아라 그랬잖아. 그죠? 그럼 소유권만 찾아내면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 자동으로 올라온다니까요. 공 하니까 뭐가 보입니까? 공법이 보여야 된다. 공법상 제한상. 그 다음에 세가 취득에 따른 조세. 얘는 예정가격, 실은 보수와 실비도 설명해줘라. 그죠? 이 아파트를 사면 수수료는 얼마쯤 나옵니다. 이거 설명해줘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초반기 수업에서는 내용을 파악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중, 도, 수, 도, 소, 공의 세, 예, 시를 설명한다. 여기까지만 와도 이뻐 죽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들었는 거 하나 있죠. 따라 적지 마시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했지만 중, 도, 수, 도, 소, 공의 예공을 공개한다를 방금 공부하셨잖아. 그죠? 그럼 이 두 개 단어를 왜 이래 만들었는가 하면 중도, 수도, 소공예는 중도, 수도, 소공예는 확인 설명도 하고 정보 공개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 공개하지 않는 것 하면 여기 있는 세, 실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물어두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확인 설명하는 것이 이거잖아요. 근데 확인 설명하지 않는 것 하면 중도, 수도, 소공예는 지나 개나 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아니면 답이 공시지가가 답이 된다고. 그래서 이런 걸 비교하려고 지금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지나가는 거 지금 체크하지 말고 확인 설명 사항이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중, 도, 수, 도, 소, 공의 세, 예, 시를 확인 설명하니까 요거를 좀 빨리 읽으면 색시까지 확인해 준다. 이렇게 기억해요. 자, 물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중도, 수도, 소공의 색시까지 설명한다. 그렇게 해서 정보하고 구분을 시켜 놓으셔야 돼. 비교하는 건 지금 여러분 아직 비교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 사항을 보셨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보시면 여기죠. 184페이지. 자, 184페이지 방금 보셨지만 확인 설명서 양식이 4가지가 있다 그랬잖아. 그죠? 시험에서 매번 나와요. 자, 그래서 184페이지 보니까 표준 서식이 있는데 거기 2번 유형 제목에 줄 거면서 기억합니다. 유형의 확인 설명서 원 찾았습니까? 원이 옆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거용 건축물 동그라미. 바로 밑에 확인 설명서 2는 뭡니까? 비주거용 동그라미. 확인 설명서 3번이 토지 동그라미. 4번이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준부동산 이렇게 공부했어요. 자, 그래서 이 1, 2, 3, 4를 보시면서 배울 수 있는 거 확인 설명서는 모두 몇 종류가 있다? 4종류가 있다. 이 정도는 기억하겠죠. 그 다음 거기다가 물건에 대한 확인 설명서는 물건에 관계없이 단일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시험에 나온 바 있어요. OX. X잖아. 단일 종류가 아니고 4종류로 되어 있잖아. 지금. 그죠? 이 정도는 잡아내셔야 된다. 됐죠?
그리고는 또 물어봅시다. 확인 설명서 1번이 뭐라고요? 지금 체크하셨잖아요. 1번이 뭐? 주거용. 주거용은 뭐죠? 아파트, 빌라, 원룸 이런 거예요. 2번이 뭐였죠? 비주거용. 비주거용은 뭐죠? 상가, 뭐 공장, 뭐 여관, 식당 이런 걸 거래하면 여기 하는 거예요. 3번이 뭐였죠? 토지, 그죠? 땅이죠. 4번이 뭐죠? 준부동산. 그래서 네 종류를 익히시는데 딱 보는 순간 어느 것을 개공사가 제일 많이 거래할까요? 누가 뭐라 그래도 1번을 제일 거래 많이 하시죠. 그래서 1번 확인 설명서는 확실하게 작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딱 잡히면 2번, 3번, 4번하고 차이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것들인데 공부 못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 준부동산 같은 거 보고 있는 사람은 날 새는 사람이에요. 개공사가 평생 가도 준부동산 거래할 일이 있다 없다 거의 없는데 그거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전형적으로 공부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틀리더라도 뭐를 보고 틀려야 된다? 1번을 자꾸 보고 틀리셔야 된다고. 그래서 한 장 넘겨보시면 교재 186페이지 양식이 나타났고 100% 출제하는 단원이라 그랬죠. 186페이지 상단에 가니까 다시 제목해 줄 것입니다. 확인 설명서 1번이 뭐라고요? 주거용 건축물. 다시 한번 줄 거 놓고 자, 요 주거용 건축물이 최근에 바뀌었는데 또 바뀌었어요. 양식이. 그래서 그 양식 쭉 내려오시면 동그라미 2번 권리관계라는 거 찾았습니까? 자, 권리관계 그 양식에 보시면 거기 밑에 칸 민간 임대 등록 여부 찾았나요? 자, 그 제일 오른쪽에 보면 단기 임대 주택이라는 거 보이시죠? 그거를 X 해가 지워요. 이게 없어졌어. X 했습니까? 단기 임대 주택에. 그 왜 없어졌는가 하면 여러분 지금 주택 임대차가 이렇게 됐다는 건 아시죠? 이제 우리도 배우지만 원래 몇 년 살 수 있다. 2년 살 수 있는데 세입자가 원하면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죠. 그죠? 이걸 갱신 요구권이라 그래요. 그러면 단기 임대주택이라는 건 이제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지워줘야 된다고. X 했었습니까? 그리고는 거기 지금 동그라미 2번 권리관계 옆에다가 받아쓰기 해봐요. 제가 부를게요. 이제 이 칸이 이제 다음에 양식이 바뀌면 새로 나올 때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바뀌었는 것만 읽어드리는 거예요. 자, 옆에다 받아쓰기 계약 갱신 여부 받아쓰기 합니다. 계약 갱신 여부 적었습니까? 그리고 갈로 열고 확인 점 찍고 미확인 갈로 닫고 그렇게 양식이 바뀌었어요. 자, 적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계약 갱신 여부 갈로 열고 확인 점 찍고 미확인 갈로 닫고 됐죠? 그 양식이 나오면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2월 13일부터 바뀌어요. 그럼 2월 13일이면 지금부터 보름 뒤에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주택임대차는 2년을 살다가 2년을 더 살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집주인이 내가 더 가서 살겠어 하면 갱신을 못해요. 그 정도는 이야기 들으셨죠? 또 나중에 공부할 거니까. 그러니까 개공사가 아파트, 주택을 만약에 이렇게 소개했으면 자, 거기 단기 임대주택이라는 건 양이 없어졌으니까 지우고 앞으로 2년 살고 더 살 겁니까? 라고 확인해 줘야 돼. 되겠습니까? 그럼 확인했으면 확인에 동그라미 하겠지. 지금 미확인에 적었죠. 미확인 안 했으면 미확인 확인 못했다에 동그라미 해놓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요 부분이 도입이 됐다고 그죠? 그래서 양식이 나오면 다시 보겠지만 보름 뒤에 바뀌는 거 표시해 놨습니다. 그 확인 설명서 원은 중요하기 때문에 자, 한 장 넘기시면 교재 189페이지 확인 설명서 작성 요령이 있죠. 189페이지 제일 상단 찾았나요? 거기 위에다가 지금 크게 받아쓰기 해요. 꼭 작성해 볼 것. 이렇게 적어요, 지금. 꼭 작성해 볼 것. 이거 작성하는데 한 문제 맞추습니다. 그래서 꼭 작성해 볼 것. 1번은 확실하게 보셔야 됩니다. 한 장 넘어가 봅니다. 191페이지. 다시 상단에 확인 설명서 2 찾았습니까? 제목이 줄 거면서 비주거용 건축물, 뭐 빌딩, 상가, 식당 이런 것들은 여기에 적는 거예요. 이 양식을 눈으로 한번 서 보시고 넘어가서 역시 194페이지. 자, 194페이지 상단의 작성 요령에는 아까는 작성해 보라 그랬고 지금은 거기 위에다가 뭐 적으면 꼭 읽어본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뭐 거의 똑같기 때문에 한 번만 읽으시면 돼요. 꼭 읽어본다 적었습니까? 받아쓰기. 자, 그러면 비주거용 보셨고 195페이지 보면 확인 설명서 3번이 뭐였죠? 토지입니다. 자, 토지 눈으로 슬쩍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역시 한 장, 토지는 좀 간단하잖아요. 한 장 넘기시면
197페이지 상단에 또 작성 방법 나오죠. 앞에 했던 거하고 다 중복되는 거예요. 위에다가 뭐라고 적는다? 꼭 읽어본다. 받아쓰기. 이렇게 해놔야 여러분이 책 넘기면서 본다니까요. 자, 꼭 읽어본다. 언제까지 읽어볼까요? 시험 칠 때까지 보면 돼. 그죠? 오늘 당장 읽어볼 것도 아니고. 되겠습니까? 또 한 장 넘기시면, 자, 확인 설명서 4번 양식이 나타났습니다. 4번이 뭐라 그랬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을 준부동산이라 그런다니까요. 그 양식을 눈으로 한번 슬쩍 보시고 한 장 넘기시면, 역시 작성 방법 나타났죠? 거기는 그냥 꼭 안 적어놔도 돼. 읽어본다. 이렇게만 적어 놓으시면 돼. 요거 한번 읽어본다. 언제까지요? 시험 칠 때까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201페이지 보시니까 지금 양식을 여러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눈으로 가볍게 보셨는데 201페이지 상단에는 그 네 가지를 비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비교에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양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양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양식을 비교하는 표 중요해요. 시험도 나왔다고 옆에 기출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지금은 안 보셔도 돼요. 아직도 양식도 다 모르는데 비교가 안 되니까 요거 중요하구나를 익혀 놓으셔야 돼 일단은. 그리고 앞으로 갈 거예요. 계속 확인할 겁니다. 하나 더 넘기시면 교재 202페이지 거래계약서 작성으로 접어듭니다. 스토리가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의무편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무슨 의무?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야 되는 의무를 공부하셨어요. 자, 여러분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면 어떻게 되죠? 거래 계약서가 작성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하면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고 사는 사람 을이 있습니다. 여기 개공사가 중개를 해서 물건을 잘 설명하니까 좋다, 내가 사겠다. 사겠다면 계약이 체결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 법에서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서는 작성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러면 틀려요. 반드시 작성을 하라라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수수료도 받잖아. 그죠? 그래서 이 단원이 중요한 단원인데, 자, 작성은 누가 할까요? 라는 문제가 생기죠. 자, 3번에 1번 거래계약서 작성 보시면 개공사는 이렇게 갑니다. 또 작성을 누가 해야 된다? 개공사가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개공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이 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작성 동그라미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교부 동그라미 5년 동안 5년 동그라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하여야 한다 할 때 보존에도 동그라미.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나중에 전자계약에 대해서 별도로 배우지만 원래 계약서 몇 년 보관하라고요? 방금 했잖아. 5년 보관하는데 만약에 공인전자문서센터라는 곳에 전자계약을 하면 엔터 탁 치면 저절로 계약서가 날아가요. 그럼 거기서 보관하고 있으면 개공사는 별도로 보관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은 가볍게 보시고. 자, 그래서 지금 나더니 출발을 했는데, 자, 지금 저거 체크해 드렸으니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누가 작성하는가 하면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당사자들에게 교부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법에 정해놨다고. 만약에 작성만 하면 된다 하면 X에 X, 서명 날인, 교부, 보존해야 되고 이거 위반하면 전부 업무 정지 받습니다. 자, 지금 번역을 한번 해봅시다. 작성을 하라는데 누가 작성하라고요? 개공사가 법조문에서 찾아내겠습니까? 자, 그러면 개공사가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서명 날인도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작성했다라고. 교부하래요. 당사자들에게 교부해 줘야 되니까 별말이 없어도 몇 통 작성하고 3통 작성해야 안 되겠나? 그죠?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자기는 몇 년 동안 보존할까요? 5년간 보존해야 한다라는 조문이에요. 작성, 서명 날인, 교부, 보존의 의무가 있는데 좀 전에 했던 거하고 비교해서 똑같이 법이 도입되기를 작성은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는 작성할 수 있다. 그러면 수행한 곳에서 작성을 했다면 서명 날인은 개공사와 수행한 공인중개사는 함께 서명 날인하는 거예요. 자,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작성하고 서명 날인을 같이 했더라도 교부 보존은 누가 한다? 개공사 사장님이 해야 될 의무예요. 아까하고 똑같죠? 지금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걸 전달하고 싶어서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중개보조원은 뭐 하면 되지요? 빤히 쳐다본다 까지도 똑같다고.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작성 서명 교부의 의무는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적었는데 지금 좀 전에 했던 확인 설명서하고 지금 적었는 것하고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보존기간이 일단 차이 나죠. 그거는 작은 차이예요. 자, 확인 설명서 몇 년 보존? 3년. 여기 거래계약서는 몇 년 보존? 5년. 요거 차이 나잖아요. 일단은 그죠? 이걸 보면 거래계약서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보관하는 게 3개인데 다 나왔어요. 다시 묻습니다. 거래계약서 몇 년? 5년. 확인 설명서 3년. 아까 했던 거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해야 돼요. 아까도 짚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관하는 게 3개고 3개가 돌아가면서 시험에 잘 나와요. 자, 보존기간도 다르지만 크게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아까 확인 설명서는 확인 설명서 양식 눈으로 보셨죠? 4가지 양식에다가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래계약서는 서식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때 서식은 법정 서식이 없다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거래계약서가 더 중요한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법으로 정해진 게 없어요. 자, 법정 서식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아무 곳이나 작성해도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수험생들은 야, 거래계약서는 중요한데 아무데나 작성할 수 있을까? 자꾸 생각이 든다니까 지금 그죠?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교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에 한번 볼까요? 자, 오른쪽에 작성교 보존에 작성됐고 거기 넘어가면 20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제일 상단에 보니까 거래계약서는 서식이 있느냐 이렇게 던졌고 거기에 동그라미 1번이 법조문이에요. 자, 줄 쫙 긋고 옆에다가 암기 적으셔야 돼요. 이건 이 조문은 암기하셔야 되는데 국토장관은 개공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법에 이렇게 돼 있어. 이 조문 옆에다가 암기 딱 적어놓고 시험 때까지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 조문을 지금 보고 나니까 법정 서식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 이 말이에요. 국토장관이 표준이 정하는 서식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이랬으니까 만들어 놓지도 않았고 또 예를 들어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사용하여야 한다가 아니잖아 지금 그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그래서 결국은 법정 서식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밑에 설명해 줍니다. 동그라미 2번. 대통령령에는 국토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현행 국토교통부령에는 줄 것입니다. 국토장관이 정한 거래계약서 표준 서식은 뭐 없다. 그죠? 없다에 동그라미 딱 찍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했잖아요. 서식은 어떻게 됩니까? 칠판 보고 있습니까? 법정 서식은 없다.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아무데나 작성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아니 거래계약서는 중요할 건데 왜 아무데나 작성할까요? 계약서는 그죠? 민법에 가보면 계약 자유의 원칙을 따라야 돼. 그래서 이 물건을 이 사람에게만 팔아라 이런 규정이 있다 없다? 없지. 이 사람한테 팔아도 되고 저 사람한테 팔아도 되고 그죠? 5억에만 팔아라 그런 규정이 있다 없다? 없지. 5억에 팔아도 되고 7억에 팔아도 되고 3억에 팔아도 되고 이거를 민법에서는 상대방 선택의 자유, 방식의 자유, 내용의 자유, 형식의 자유, 모든 계약은 자유롭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모든 계약이 자유로우니까 이런 계약서를 쓰라 이렇게 못한다고. 그래서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는 거예요. 자,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르는데 이제 이 정도로 강조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10억짜리 공장이라고 칩시다. 10억짜리. 그럼 10억짜리 공장을 팔고 사니까 개공사가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신문지를 쭉 찢어가지고 여기다가 계약서 적읍시다. 이래도 된다 안 된다? 된다고. 그지? 지금 다 되겠나? 이런 사람 있죠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아무데나 적어도 된다 그랬잖아 지금. 신문지 적어도 돼요. 법정 서식은 없기 때문에. 좀 더 강조합니다. 개공사가 그죠? 뭐 글을 읽었겠지만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으니까 손톱에도 작성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해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 손톱에 어떻게 작성할까요? 뭐 송곳으로 막 파야 되지 뭐. 파는 사람 1억, 5억 이래 사야 되는데 지금 현장에 나가면 손톱에 작성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죠. 왜 없는가 하면 손톱에 작성하면 몇 개 뽑아야 된다. 3개 뽑아가지고 개공사는 하나를 5년 보관해야 돼요. 손톱 3개 뽑는 게 장난이 아니잖아 지금 그지? 그래서 개공사들은 전부 종이에 적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서식이 없다를 지금 이 정도로 설명했습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다. 맞죠?
그래서 발톱에도 작성할 수 있다. OX. 또 억질로 따라 올라가는데 억질로 지금 발톱에 작성할 수 있어요. 발톱 작성은 몇 개 뽑아야 되죠? 3개 뽑아가지고 개공사는 하나를 5년 보존해야 돼요, 지금. 그죠? 그래서 발톱이 안 좋고 전부 손바닥, 종이에 적는 거 손바닥에도 안 좋고. 그죠? 여러분들은 이게 100억짜리 빌딩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100억짜리 빌딩을 사고 파는데도 법정 서식이 없다 이러면 막 마음이 불안해진다고.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있잖아, 지금. 그죠? 발톱에 작성해도 좋다. 이까지 설명했어요. 발톱에 작성 안 할 뿐이지. 그래서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는데, 자, 여러분 입장에서 100억짜리 빌딩을 거래해도 그러면 아무데나 적어도 된다. 이러니까 좀 불안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법이 보완하기를 반드시 적어야 되는 필수 기재사항은 있다. 이렇게 딱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재 204페이지 중간에 2번 필수 기재사항 찾았습니까? 그래서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지만 반드시 적어야 될 게 6가지가 있다. 1번,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은 반드시 적어라. 이렇게 보완해주고 시험에 매번 내요. 동그라미. 물건의 표시, 동그라미 합니다. 계약일자, 동그라미. 물건의 인도일시, 동그라미. 권리 이전의 내용, 동그라미. 6번 거래 금액과 계약금의 지급일자 거래 금액할 때 동그라미 합니다. 7번 그 밖의 약정사항 동그라미 해놓고 옆에다가 기타 이렇게 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기타 약정사항인데 이 기타가 한자말이니까 그 밖에 이렇게 다 바꾼 거예요. 기타 같은 말이니까 적어 놓고 8번 확인설명서 교부 일자도 반드시 적어야 된다. 교부 동그라미. 9번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조건이나 기한도 필수적으로 적어야 된다. 조건의 동그라미. 자, 지금 이렇게 갑니다.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은 없다. 법정 서식은 없으니까 아무 곳이나 적어도 되는데 반드시 적어야 되는 필수 기재사항은 있다. 필수 기재사항 지금 동그라미 한 것이 물의 인권은 기에 개조부를 반드시 적으라고 지금 동그라미 해드렸습니다. 이게 개조부가 왜 옆으로 붙었는가 하면 원래는 필수 기재가 6가지였어요. 근데 법에 3가지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개조부는 옆으로 붙었습니다. 확인해 봅시다. 그가 뭐죠?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찾았습니까? 그 다음 물건의 표시, 인도일시, 권리가 이전되는 내용, 거래 대금과 계약금의 지급 방법, 기타 약정사항, 기타 하나 적으셨죠? 그 다음에 걔가 뭐지요? 계약일자, 조건과 기한, 확인설명서 교부 일자는 반드시 적어야 된다. 그죠? 옆에 표시되어 있지만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처음 들으시면 좀 낯설지만 이렇게 기억합니다.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지만 필수적으로 기재할 사항은 있다. 그럼 필수 기재 사항이 무엇입니까? 하면 거래계약서니까 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물이 큰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거물의 인권은 거기 있는데 거기가 어디다? 개조부. 이렇게 해서 시험 때까지 따라갑니다. 지금 오늘 수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의무편입니다. 의무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암기할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처음 들으면 좀 낯설지만 시험 칠 때까지 계속 읽을 겁니다. 이거를 오늘 했는 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속중개계에서 정보를 공개할 때 정보사항이 뭡니까? 중도, 수도, 소공의 예공을 공개해라. 이번 시간에 했던 거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 무엇입니까? 중도, 수도, 소공의 색시도 확인해라. 내용을 모르더라도 여기까지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으니까 필수 기재사항은 있다. 필수 기재사항이 뭐라고요? 거물의 인권은 거기 있는데 거기가 어디다? 개조부. 걔가 뭐였죠? 계약일자, 조건과 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반드시 적어야 한다. 이제 가사는 천천히 따라가도 돼요. 지금 큰 줄기를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건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잘하면 그 다음 뭐가 이루어진다?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한다 라는 단원에 왔는데 이 단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법정 서식이 없다. 이런 것들을 잘 의식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교재 205페이지 보시면 위반했을 때의 제재 따라오는데 위반했을 때 제재는 참고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체크하겠지만 지금은 내용을 잘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위반은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면 교재 208페이지 손해배상 책임제도라는 단원까지 왔습니다. 10분 쉬었다가 계속합니다.